예,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요즘 DIBS 뉴스 앵커 한동엽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기자단과 방송국이 취재한 청소년 뉴스 소식과 머박 토크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특별히 어렵게 모신 이준혁 앵커님, 간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렵게. 어렵진 않았고요. 저 정말 평소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근데 초대를 응하게 됐습니다. 네, 한동엽 앵커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자치연구소의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요. 제가 참 뿌듯하게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이 이거를 보시면은 얼마나 또 뿌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이번 방송 잘 임해보고자 합니다. 잘 서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라고.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실시간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참여와 의견으로 완성되고 있는 DYBS입니다. 네. 많은 공유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동호 앵커님, 저는 이전에 방송을 봐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 머박 토크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머박 토크쇼가 이번 신조어 유행어를 합성해서 만든 저희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머박 토크쇼 내용은 청소년 기자가 쓴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그 파생된 주제를 통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토론이 아주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예, 많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네, 난장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뉴스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뉴스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풀에 대해서 청소년 기자단이 조사를 해왔더라고요. 기사 제목은 청소년 등하교 카풀 빨간불이라는 제목과 무책임한 카풀 형태 바뀌어야 할 때라는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었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설문조사가 있던데요. 군산 청소년 137명 중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응답자 중 79%, 108명이 대답을 했는데 카풀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앞선 이용 경험자 중에 90% 이상이 이게 상업적으로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조금 그러네요. 이게 어느 정도 교육이 있어야
그렇죠. 저도 사실은 1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도 많은 카풀이 그때조차도 있었던데 저조차도 이게 정말 불법인지 현재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정말 기자님들에게 감사를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중학교 때 카풀을 타게 됐었는데 너무 기사님이 너무 쌩쌩 달리시더라고요. 겁나지 않던가요? 저는 겁났었어요. 보험도 없이 그렇게 쌩쌩 달리는 카풀을 타며 학교를 통학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네. 이제 패널 분들을 모실 건데요. 네. 네, 저희 방송은 소통하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댓글을 하나하나 달아주시면은 귀담아 듣도록 하겠고요. 우선 저희 DYBS와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패널분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스펙트 기자단의 전유진 청소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아스펙트 청소년 기자단 대표 김소현입니다. 자, 우리 영원한 고정 패널 김소영 기자님과 그리고 뉴페이스 전유진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카풀 관련 기사를 쓰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네, 먼저 카풀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인데요. 저희 아스펙트 기자단은 평소 친구들이 카풀의 문제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과속을 한다던가 문을 연 채로 출발을 한다던가 신호 위반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스펙트 기자단이 조사를 해본 결과 학생들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채 그저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카풀을 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풀의 형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청소년들은 카풀이 뭔지를 모르는 게 대답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왜 카풀이 불법인 거죠?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모든 차량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네. 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개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받고 자가용 승합 자동차로 학생을 태우면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 정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으로 자동차의 용도와 종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자동차 번호판은 차 종을 나타내는 숫자 2자리와 차의 용도를 나타내는 한글 문자, 그리고 4자리 숫자로 구성이 됩니다. 70에서 79는 승합차를 나타내고 가에서 마, 거에서 저, 구에서 주는 일반 자가용을 말합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청소년들이 탑승하는 차량의 일부 번호를 보면 78 저 땡땡땡땡, 78 라 땡땡땡땡 등 자가용 승합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풀들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별다른 그런 게 없이 자가용 사적인 차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참여해주신 전유진 기자님과 김소연 기자님은 평소 카풀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카풀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님의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생하시겠어요. 저도 많이 하세요. 저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학기 초부터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두 분 기자님의 주변 친구들도 어떻게 카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정말 많이 이용하죠. 버스에, 그러니까 군여고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이랑 학교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 바로 앞까지 데려다주는 카풀을 주로 많이 이용하죠. 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그 친구들이 혹시 그 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충격을 받았나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주관식 답변을 받았었어요, 저희가. 근데
그 카풀이 불법인지 알았냐고 물어봤는데 그 주관식 답변으로 정말 몰랐다고 이 설문조사 통해서 알았다고 이 카풀 불법이었느냐 그렇게 많이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충격 먹었어요. 카풀의 위험성 평소에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두 분은? 저는 카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고 25인승 차량인데 그 인원을 초과한 채로 다니고 있다는 점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을 태운 나머지 몇몇 학생들에게 택시비를 주며 택시를 타고 가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카풀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연 청소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기 초부터 카풀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학기 초에는 저도 카풀이 불법인지 몰랐어요. 근데 기사를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카풀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학교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이용할 때도 정류장이랑 배차 시간이 불편한 네, 거죠? 배차 시간도 불편할 뿐더러 집이랑 버스 정류장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힘들고 저녁에도 힘들고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풀 이런 걸 보면은 카풀의 장점이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풀들은 기사 본문에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운전기사의 난폭 운전, 그리고 외부에 의한 사고 등 그런 위험이 생기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지 그리고 운전기사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난폭 운전 그리고 사고에 대한 보상이 없고 그리고 면허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이런 안전 보장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풀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현재 댓글에 대해서는 관련해서는 댓글이 없고요. 혹시나 여기 카풀에 관련된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채택을 해가지고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청소년 기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주시고 그것을 잘 숙지해 주신다면 보다 더 안전한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차원에서 카풀에 대한 법적인 제도를 만든다면 학생들의 불안함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월 4일자 JTBC 뉴스에서 좀 본 게 있는데 그때 청소년 등하교 차량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운전자들은 유치원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테니 안전교육을 받고 보험에 가입을 할 테니까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 차량처럼 합법화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근데 정부에서는 중고교생 어른들은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수 있는데 개인 소유 차량의 유상 운송을 합법화해주면 운수 사업자가 필요가 없다. 운수 질서가 엉망이 된다니까요. 그런 답변을 했었대요. 근데 물론 중고교생들이랑 어른들이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는 있죠. 근데 버스랑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편함들이 따르고 해소되어야 할 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 소유 차량의 유상 운송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서 카풀이 필요하지 않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끝났는데요. 어떻게 패널님들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 잠시만요. 그 댓글에 하나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용준 님인데요. 카풀 자체가 불법이라면 합법적, 공식적으로 통학 차량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요. 아, 저희도 기사 쓰면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 학교 자체에서랑 시에서 운행을 하면은 법에도 걸리지 않고 학생들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조용준 님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죄송해요, 상인고문님. 네. 네, 이어서 네.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들의 이런 참여로 인해서 군산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내년이 지방선거니까 공약에 쓰실지도 모르십니다. 네. 굉장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의견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네. 네, 정말로 이제 뉴스가 끝났고요. 네. 다음은 머박 토크쇼 차례인데요. 광고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일로. 같이 쓸까요? 너 이거 쓰는 거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이때는 우리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안 되는데. 어머. 네. 청소년 교육과 진로 끝창 토론 시작 안내를 열겠습니다. 네. 청소년 기자단이 취재한 소식이라는 걸 알리기. 기자 제목과 담당 기자를 예. 네,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과 진로, 지역과 함께할 때라는 청소년 교육과 진로, 지역과 함께할 때라는 제목이고요.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제5차 달달 포럼 국준호 청소년 기자님께서 담당 기자셨습니다. 네네. 네, DIBS 방송은 많은 시청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청소년 및 시청자분들은 공유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네. 청소년 교육과 진로 끝장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실 패널분들을 저희 앞으로 모셨습니다. 네, 각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아니요, 여기 수영 청소년부터 제가 끝에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중학교 진로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러 온 회원중학교 1학년 정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그락달그락에서 교육진로 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는 송현우 청소년이라 합니다. 네, 두 번째 출연하게 됐는데요. 또 영광입니다.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 오성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도 출연하셨는데 이번에도 케미가 정말 기대됩니다. 네. 그럼요. 뭐 이렇게, 네. 전 누구랑 케미가 다 잘 맞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 주신 분들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12월이기도 하고, 이제 청소년분들은 한 학년이 또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국장님께서는 또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혹시 심경의 변화나 아니면은 마음이 좀 먼저 어떠신가요? 저의 심경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 인사도 제가 이제 왜 수영 청소년 먼저 이렇게 말씀하냐면 청소년이 우선이니까 이 방송은 심경의 변화 연말 글쎄요. 저는 뭐 저희 그 청소년 자치연구소의 청소년들 및 또 군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과 뭔가 같이 활동하고
함께 지역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 자체가 행복해가지고 뭐 다른 거는 뭐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자리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청소년분들 마음은 또 어떠신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2학년이라서 이제 3학년에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학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마음은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중학교에서 후배들을 만난 게 처음이어서 어떻게 후배들한테 해줘야 될지 그런 게 좀 내리사랑 말씀하신 건가요? 네. 이제 중학교 1학년이시죠? 네. 어떤 후배들이 또 올지 또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연말이네요.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시나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겼다뇨.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수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2017년도 바뀌는 교육과정으로 문이과 통합과 그리고 고교 학점제가 이슈라고 앞선 기사에도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원래 학점제가 대학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 이게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데요? 네, 사실 2015년도 10월 달부터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올해 저번 달 11월 27일에 다시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떠올랐습니다. 이게 교육부가 전면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나섰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구학교가 운영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네. 사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연구학교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다 분포가 될 예정인데 운영이 될 예정인데 현재 그 전라북도 도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면 이게 실시를 하겠다고 했고 전라북도 도교육청은 이거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전남북도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너무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 강남 8학군이라 하나? 거기로 다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저희 작가님도 국제고로 합격하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시범 운영은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이런 부작용이 학생들한테도 그게 너무 피해가 가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너무 그런 말도 들렸었어요. 마루타라고. 네,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됨으로써 현재 그 청소년들이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이 더 이게 추가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수능이 이거를 반영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동시에 현재 언수회, 탐구 그리고 한국사가 이렇게 5과목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6과목을 추가로 시험을 치게 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나 학생 또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는 현재 4차 산업이 도래하고 있고 이에 대한 통합 또는 융합이라는 이런 콘텐츠에 맞다, 취지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과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고교학점제 시행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 불러올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저부터 하면 될까요? 아무나. 아니 근데 우리 한동엽 앵커님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만 계속 쳐다보고 계속 있어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송현우님에게 일단 먼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네,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엄청 좋은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교에서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기 위해 학점제를 사용하기 전을 생각해 보면 그 자신을 몰라서 그냥 점수를 따라 대학에 가는 거를 주로 하는데 학점제를 사용하고 학점제 안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과를 나눈다기보다는 자신이 관련이 가고 싶어하거나 흥미가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그런 학점을 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에서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역시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그 전에 학생들이 과연 그런 선택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뉴스를 보면 계속 댓글을 제가 많이 쳐다보는데 댓글에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과연 이게 학생들이 잘 선택하고 아니면 그냥 인기 있는 과만 선택하지 않느냐 그런 댓글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도 자체는 엄청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수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만 받으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댓글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요즘의 흐름이나 추세는 결국 어떤 개인의 인권 굉장히 강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맞춰가야 된다. 학교도 공동체 의식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개개인의 그런 선택 어떤 책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기자님께서 이번에 쓰신 그 문이과 통합 어떻게 준비할까 이 내용도 보니까 결국은 준비하고 있는 방향은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었다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짜시고 그거를 학생들이 받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들은 수요자 중심. 그래서 학생들도 자기 수업에 더 선택하고 책임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저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그렇게 가야지 않냐. 물론 학교 안에서 여러 시스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제도나 이런 것들은 결국 좀 변경해 나가야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 학생들이 잘 조율해서 우리 부모님들까지 잘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토론인데 제가 더 편하게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덧붙일 말이 있다면 어떻게 1학년부터 계속 고교 학점제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고교 학점제를 제도를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고등학교에 바로 들어가서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 도입이 되게 된다면은 현재 학생들은 2022년도 수능을 그렇게 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너무 시대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교육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 정부에서 수시를 아무래도 그게 유도를 많이 하는 정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정책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것 같아요. 재수생들도 그렇고 지금 정시를 준비하시는 파이터님들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남궁운숙님의 가운데 청소년 귀엽게 생겼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가운데 좀 귀엽다고 하십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 다 해먹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건희님께서 남궁운숙쌤 그러네요. 귀요미 청소년으로 누굴 닮은 듯 점점점. 혹시 아까 이제 우리 그 패널 중에 우리 정수영 우리 청소년은 이제 중학생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또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의견을. 네, 사실 바로 이제 내년에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중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도입이 가능할까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또 어떤지. 곧 겪으실 분이니까. 네. 바로 적용 대상이십니다. 아 실제로. 네, 맞습니다. 네, 저도 2022년에 딱 수능을 보는데 그때 공부를 한 과목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공부량을 적게 하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렇죠? 네? 왜 그렇죠? 아, 오히려 뭐, 과목이 하나가 더 생긴 부분이잖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윤리 뭐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줄여버린다는 게 저는 공부할 과목이 더 부담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좀 대시고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네, 방청객 중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네. 근데 요즘은 중학생들이 다 학원을 필수로 다닌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정책이 만약에 더 학생들을 더 공부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어요.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져서 죄송하긴 하지만 또 우리 앵커님이 좀 정리하겠지만 그 공부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좋은 제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많이 도입이 되긴 하는데 그게 입시랑 연결되는 순간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자유학기제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좀 논외에 지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뭐 정부의 그런 어떤 뭐 정당성 이런 거 다 뭐 떠나서요. 저는 어떤 정당 지지 이런 거 다 떠나서 결국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의 그런 더 나은 어떤 진로의 발전이라든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도들이 잘 정착되게끔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입시랑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학생들의 의견, 청소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그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라면 좀 되게 의미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앵커님 얘기하시는 공부들은 제가 이제 판단하기 좀 약간 그 입시 위주의 그런 공부들의 부담이 늘어나겠다 이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이라면 좀 당연히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교육부가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학부모님과의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 의견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 절차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거기에서 더 한마디 하자면 학부모님들은 일단은 교육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청소년들에게 어떤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그러한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돼 있는가 그것 먼저 저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의견들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이거 시범 사업을 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제대로 잘 해서 이게 얼마만큼 정착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님 그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저는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익숙치 않은 단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유롭고 다채로운 활동들이 조금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회원중학교가 저희 군산에 있는데요. 그 회원중학교 회원중학교 출신의 우리 수영 청소년이 여기 자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저도 회원중학교가 참 그런 교육 정책 부분에서 참 좋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도 전학을 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신다고요? 그때 중학교 시절에요. 중학교 시절에. 알겠습니다. 네, 그때 들어보면 좋죠. 저도 궁금했었어요. 네, 어떻게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사에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창업 동아리나 주제 통합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사례를 한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창업 동아리 활동으로 생활요리라는 활동을 하는데 일단 이 생활요리라는 활동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요리를 배우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그걸 팔고 먹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뭘 만드셨나요? 많이 만들었는데 일단 제육볶음도 만들고 돼지 떡발하고 떡에 초코를 묻혀서 돼지밥 가루를 하는 건데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팔아봤는데 네. 물건 팔아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팔 때 솔직히 재료비보다 저희는 싸게 파는데 다른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너무 비싸다 할 때 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6-7번 그 정도 하면서 21만 원 정도. 여기 옆에 한동훈 청소년 앵커님도 작년에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준혁쌤이랑 같이 프리마켓을 했었죠. 그래서 좀 얘기를 더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둘만의 그런 좀 좋지 않은 추억, 좋은 추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밖에 뭐 학교 자랑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회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동아리가 있어서
자신 있게 동아리를 만들고 네, 그렇게 만들고 동아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좋고요. 작업장 카페라고 학생들이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거기서 바리스타부가 또 있는데 거기서 막 바리스타부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그러고 보드게임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선후배 간의 교류도 좀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선후배 간에 하는 건데 전 학년에 해서 하고 싶은 사람 모아서 올빼미 독서라고 밤새도록 올빼미도 책을- 네, 없어요. 밤새도록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하면서 학교 선배랑 같이 다 같이 모여서 말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이런 선후배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아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혹시 수업 연계 또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앵커님이 읽어줄 때 회원 중에 이렇게 수업과 수업 간의 연계? 네. 통합 수업? 주제 통합 교육. 주제 통합 교육? 그런 것도 혹시 있으면 사례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 학년에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중학교 1학년이셔가지고 아마도 이제 뭐 국어라든지 사회 과목을 합하여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된다는 얘기를 제가 회원중학교 아마 양은희 선생님께 얼핏 들었던 기억은 있는데요.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 그렇게 다 같이 앞에서 무슨 인터뷰를 하거나 그런 거 많이 그러니까 통합 수업의 사실 핵심 되게 중요한 게 자유학기제 핵심이 그런 통합 수업들이 되게 중요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미래 사회에 관련돼 가지고 되게 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하고 있는 학교라고 저는 봐집니다. 정말 멋진 학교네요. 서울 가서 서울 수도권 대학교 탐방이라고 그런 것도 1박 2일로 가서 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 가서 지하철도 타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인터뷰는 어떤 분들을 인터뷰하나요? 학생들을 해도 되고 그냥 그 대학교 학생들 해도 되고 교수님을 해도 되는데 네, 저는 경희대학교랑 고려대학교를 가서 했습니다. 좀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좀 긴장이 되고 그렇게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과 설렘만 그게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있던 네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뭐 질문이라든가 답변이 좀 인상 깊었던 답변들이 좀 있었나요? 네, 거기? 고려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수능을 어떻게 몇 점을 맞아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200점 만점에 19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 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입시 위주 교육도 얘기 나왔나요? 입시 지금 위주 굉장히 아닙니다. 열심히 하신 분이겠죠, 그분. 맞습니다. 저희 학교도 탐나네요. 이렇게 고등학교도 근데 저희 상고도 복지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진로 체험 많이 하는데 여기 중학교도 꽤 크네요 스케일이. 네,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도 여러 친구들도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못 하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진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참. 이준혁 앵커님은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진로 지원팀을 하고 계시잖아요. 글을 읽고 계시는가요? 진로하셨나요? 대본대로 하고 있어요. 네. 진로. 네, 저는 맞습니다. 저 진로지원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진로지원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진로 토크 콘서트라고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어른분들의 이런 삶을 청소년들이 삶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기획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인문학을 통해서 나다운 것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적이고 주체적인 청소년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또 지원하고 저희가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팀입니다. 소신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패널분들. 죄송해요. 저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방금? 어떤 그러니까 현 청소년 교육과 진로 정책 대안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생각이요? 혹시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네. 굉장히 많이 어려웠네요. 근데 아까 이제 저 얘기했던 거랑 많이 비슷한데요. 지난
11월 25일 날 이제 저희가 진로 교육 포럼 네, 진행을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올해 성산자치연구소에서 5번의 포럼 했고 그중에 마지막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 필요한 그 대안이나 정책들을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이 교육하고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정책 제안들이 조금 덜 나왔어요. 오히려 관점이나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도 많이 좀 없어져야 되고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기도 하고 청소년들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자기 진로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이 교육 정책이나 진로 정책들이 중앙 정부에서 차원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정책들 되게 좋은데 2년마다 3년마다 바뀌면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일관성이 좀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그런 교육이나 진로를 좀 지켜봐 줘야 된다. 너무 많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생각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뭐 어쨌든 평가들, 수행평가든 뭐 성적이든 등수나 점수가 나올 수는 있죠. 저는 이건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 내가 뭐 꼴등 같다고 점수가 낮다고 나는 뭐 열등아야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만의 재능과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자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보완적으로 내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요즘은 그 학점보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말씀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점수가 낮아서 한강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한강이요? 예, 한강. 네. 저기 서울에 있는 한리버? 예, 한리버. 예. 그러시구나. 아니, 금강도 있고요, 은파도 있는데 네, 왜 한강까지 네, 간다고 가까운 그래서 은파가 있습니다. 한강이 대명사거든요. 아. 그런 예. 죄송합니다. 급식체 이후로 제가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뛰어내리는 곳에 대명사긴 한데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밖에. 혹시 송현우 청소년의 혹시 의견이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앞에서 너무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을 할 것이 이미 저도 포럼을 해본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그 한강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런 말 하시는데 목숨은 소중합니다. 네. 그 말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린 점 사과를 드리고요. 하긴 저희 되게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딨냐? 그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 시기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셨는데요. 패널 분들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지. 학교 동아리요? 학도 활동이나 아니면은 달그락달그락 같은 데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들. 예. 학교 활동에서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학교 동아리 중에서도 자전거 동아리, 축구 동아리, 피리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하시네요. 네. 능력자다. 세 개 할 수 있어요. 최대. 그럼 어떤 부분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예. 학생들이 그 동아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 학교 같은 부분은 또 지원을 동아리에 많이 해줘갖고 그래서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달글달글하게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달그락달그락에서는 BIDS로 활동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잠깐 쉬고 있군요. 쉼이 중요합니다. 4개월 됐나? 네, 다음 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림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는 미술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 봐서는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축제 끝나고 아예 동아리 활동이 끊겼어요. 그래서 거의 동아리 활동은 안 하지만 제가 따로 가서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가지밖에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술 동아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차원에서는 달그락달그락에서 보다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이 친구랑 미술부인데요. 너무 동아리 시간이 적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만약 동아리 시간이 있고 해도 너무 할 일이 없고 그냥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그런 시간이 너무 대다반인데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토론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너무 이제 어떤 학교 동아리 혹은 어떤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 뭐 청소년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들의 동아리에만 한정짓기보다는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그냥 한 사례를 들면은 저희 자치 달그락달그락에서도 최근에 어떤 캐릭터 그리기 활동 뭐 이런 걸 하게 됐는데 제가 TF팀을 잠시 꾸렸거든요. 또 이제 여기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 ICM의 이진우 대표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건 약간 동아리 성격이면서 자치활동 성격이면서 TF팀인데 실제로 디자인이나 또 그림에 관심 있는 세 분을 제가 초청을 했거든요. 각자 학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한 2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저희 달그락달그락 같은 공간 또 청소년 관련 기관들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활동 하고 싶은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상상력을 많이 좀 펼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봐왔기로는 오성훈 국장님께 실제로 한 청소년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런 동아리라든가 자신의 뭐 진로를 뭐 타지 청소년들이 또 계셨던가요? 그 청소년들은 이제 익산에 있는 한 여고의 이제 학생회인데 이 친구들은 학생회가 좀 이렇게 꾸려진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러니까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된 지가. 그래서 저희 이제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거기 활동 나가셨다 우연히 만났는데 자치 활동이나 또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자치연구소로 좀 방문해서 만나봐라.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제언도 드리고 자문도 드렸던 사례가 있고 또한 최근 사례에서는 중앙교회 한 청소년이 저랑 아까 이제 우리 송현우 청소년이 저랑 같이 보다라는 진로 동아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다가 본인이 이제 심리 상담 쪽 하는데 거기 좀 도움드리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시간이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군산고등학교의 한 청소년이 아마 사회복지사가 꿈이신데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을 만나서 글을 쓰고 싶으셨대요. 책을 하나 만들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도움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군산상고에 있는 김미연 선생님 통해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한 4-5분 정도 총으로는 12분 정도를 섭외를 해드렸고 그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책 작업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학생분들이 상상력을 좀 많이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동이 찾아보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청소년분들도 주저없이 많이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이런 기회 아직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 포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으신가 혹시 될라나요? 네, 이제 저희가 올해 4월에 군산시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추진위원회가 이제 꾸려졌고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5번의 포럼이 이루어집니다. 네, 지방선거에 대비한 포럼이 5번이나 있다고. 네, 근데 꼭 뭐 지방선거가 아마 없었어도 했을 건데 핵심은 뭐였냐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또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로 청소년 정책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고 거기에다가 지역의 전문가분들의 의견까지 결합을 시켜서 이걸 정책자료 집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7월에는 1회차 포럼은 인권과 참여. 그 다음에 8월에는, 죄송합니다. 9월에 2번이 열렸는데 8월에 쉬고 9월에는 청소년 경제, 청소년 문화. 10월에는 청소년 복지와 안전, 그다음에 11월에는 교육과 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의견들,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의제들,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다 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올해 12월하고 내년 1월에는
군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또 의견을 들어보려고 해요. 설문조사를 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아까 얘기 나눴던 그 포럼에서 나온 의제들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도 매겨보고 의견을 물어보려고 해요. 더 우선되는 정책이 뭐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 뭐냐. 그래서 그 설문 분석까지 해서, 그 설문 분석, 그 다음에 5번의 포럼을 통해 나온 의제들 약 한 40, 50개 정도 되는데 그것들을 자료집화해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에 나오실 분들과 토론회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려고 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올해 쭉 겪어왔고 이제 좀 오랫동안 마무리하고 내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징하네요. 좀 네. 크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정책 만들 때 본인들의 의견 내죠. 맞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정책 만들 때 본인 의견 내듯이 청소년들도 청소년의 정책을 낼 때 본인의 의견을 낸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저희 청소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저기 자원과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볼까요, 이제? 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동균님께서 화이팅 하면서 물결 3번 해주시기도 했고요. 남상천 의원님께서 남자 5도 훈훈하네요. 라는. 시커합니다, 지금. 훈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입시를 위한 나라인 듯, 해서 좀 안타까운 말을 해주셨고요. 이진우님, 이 친구 방송계 진출하셔. 이 친구가 누가요? 저는 한동훈 청소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방송이 점점 방송다워지는 듯 최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본 프로젝트, 달달 포럼 본 프로젝트 일환이었던 5번째 달달 포럼에 발표자로 해주셨던 송현우 분과장님이 계셨죠. 교육진로 분과의 분과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좀 이런 과정이나 좀 그런 의미 혹시 아니면 좀 발표하면서 좀 어땠는지. 네, 그리고 보다의 팀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느끼셨는지 2개의 답변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다 먼저 시작을 하자면 보다에서는 질문이 뭐였죠? 보다의 활동에 대해서? 예. 활동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고 성장했고 그러니까 보다 활동이 그 달그락달그락에서 달톡 콘서트라고 하는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스트분들을 초청하실 때 저희가 그 게스트분들한테 사전 인터뷰를 가서 어떻게 발표를 해드리면 되는지 어떤 주제로 가지고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가서 이것저것 그냥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직종이 아니라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난생 처음 만나는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얻는 많은 그런 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다른 굳이 달그락달그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나 아니면 다른 자치기구에서도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진로 분과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육진로 분과에서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과정이 너무 순조롭진 않았어요. 너무 험난했고 포럼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팀원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안 되는 그런 판국에 선생님의 여러 가지 도움과 그리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팀 활동은 역시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진로교육 분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것은 의사소통도 있는데 좀 우리 대한민국의 암울한 교육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껴서 좀 암울했는데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분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포럼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한마디로
뻥 그 가슴속에 있는 막힌 게 뻥 뚫린다 그런 느낌?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제목이라는 그런 게 있었던가요? 다 기억에 남죠. 네. 그래서 하나만 뽑으자면 그 이문 선생님의 4차 교육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교육 진로 분과에서 발굴한 정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4가지 다 하나요? 대표적으로 예. 네, 네, 옆에서 말씀드린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제가 그 앞서서 앞에서 네네. 고교 학점제에서 좀 더 나아가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뭐를 중요시하기 그런 거를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학생들이 점수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맞게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들어가는 체험을 크게 보면 그런 형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네. 한 달 단위로 한 달 끝내는. 단위도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도 인터뷰를 받았고, 그다음에 대학생 분들한테도 인터뷰를 받았는데 한 달 만으로는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한 달은 아니더라도 1년 주기로 해서 그렇게 길게 잡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캠퍼스 체험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대학 수업 들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 만나서 멘토링하면서 어떤 그 내용들을 배우는지 듣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되죠. 보통 한 번에 가서 끝나는 그런 탐방이 아니라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네, 진로 체험도 너무 빨리빨리 끝나버려가지고. 네. 혹시 정수훈 청소년은 제3자 입장으로서 볼 때 포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네. 답변해주세요. 포럼, 그러니까, 뭐시기냐. 그 당시에 그 예. 자리에 안 계신 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포럼 그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대단하구나 느꼈고 혹시 뭐 그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자신이 내고 싶은 교육 정책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교육 정책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 문제점이라도 말씀하셔도 돼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잠시 생각하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감도 예. 있으시니까. 예, 어쨌든 벌써 방송이 마칠 시간이 다가오네요. 아쉽다. 네. 해도 많이 지고 있고 더 하고 싶네요. 네. 곧 있으면 무한 땡전이 조심해야 돼 그거. 네, 조심해야 돼. 간접 방송. 다음에 근데 저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저? 죄송합니다. 왜요? 그 있잖아요. TV 같은데 보면 앞에 이렇게 물병 보여져 있고 그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후원을 한번 받는 거 어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딱 예, 간접 그렇죠. 광고해서 광고비를 해서 이 활동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제 생각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박대 그림을 PPL에 박대. 예. 귀엽지 않아요 그거? 너무 귀여워요. 그거 이진우 대표님이 해주셨 네, 거.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기다립니다. 네,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아니면 못했다거나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패널분들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좀 시간 관계상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 아니면 뭐 소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문.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들 댓글에다가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마지막으로 하고 두 분 생각해서 소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생각나는 키워드는 앞부분에 얘기했던 카풀 관련해서는 안전, 그다음 뒷부분에 관련해서는 교육과 진로에서는 결국 그 주체자는 청소년이 되면 좋겠다, 학생이랑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자기 꿈을 찾아가는 이 군산, 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근데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해질 거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군산 지역 청소년들
정말 용기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기 활동하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만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여러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일단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고 까내리기 일수인 것을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까내린다기보다는 제도는 일단은 저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계속 시행이 되면서 고쳐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일단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차차 해결하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제도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즉 참여가 중요하다. 참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심도 중요하고 기다림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완벽함에 가까워진다. 네. 네. 그런 얘기군요. 좋은 소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아이, 왜 뺏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페이스북에 회원중학교에 대해서 이번 신입생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회원중학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해서 좀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회원중학교의 진로 활동을 말한 걸로 인해서 그런 안 좋은 생각들 말고 저희 학교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다. 선배다. 그건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분들도 이제 댓글을 몇몇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읽어볼까요, 한번? 네, 보다 영원하리. 네, 라고 해주셨고요. 또, 오메 아직도 하네. 조재식 청소년께서 저희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대학연구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소감 관련해서는 아직 많이 없네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패널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월 23일, 이브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이브겠죠? 네. 이브. 조재식 PD님이 청소년 활동 이야기 방송이 방영됩니다. 앞으로도 격주 토요일 5시에 방송되니까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잠시만 있잖아.